유동규, 유한기, 남욱, 정영학, 이재명, 검찰. 이재명은 왜 18번 언급이 됐을까? 궁금하시죠? 함께 공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어느새 10회입니다. 많은 사랑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자, 지금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 살펴보고 있죠. 1편 혹시 보셨습니까? 의혹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때 벌어졌던 일이죠. 이재명 시장이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었던 그 공약, 위례 신도시 개발. 유동규 본부장을 비롯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측과 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일당이 결탁을 해서 유동규 본부장은 남욱 일당에게 사업권을 주고 이들은 큰 부당한 이익을 얻고요. 그 대가로 뇌물을 줬다는 게 검찰의 시각. 이들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해놓은 상황이죠. 이 둘의 어두운 커넥션 속으로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013년 7월로 돌아가 봅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나서 같이 합시다 결탁을 한 시기죠. 자, 두 달 뒤인 2013년 9월 유동규 본부장은 한 명을 남욱 변호사에게 소개를 시켜주는데요. 유한기 본부장입니다. 유한기 본부장 기억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을 지냈는데요. 지난해 12월 이 대장동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유동규 본부장은 유한기 본부장에게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자, 이 위례 사업은 내가 남욱에게 맡겼으니 남욱이 세팅하는 대로 해줘라. 유한기 본부장, 실무적인 책임은 내가 지겠다라고 화답을 합니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워낙 큰 이권이 걸려 있는 거라 공개 모집, 공모를 해야겠죠. 공모 합니다. 공정하게 할까요? 이렇게 합니다. 자, 검찰은요, 이 사업은 시작부터 불공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기억나십니까? 1편 때요. 2013년 7월에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시 의회에 출석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수당이 반대를 하니까 위례 사업 개발 안 하겠다라고요. 그런데 같은 시기인 2013년 7월 누가 만나죠? 유동규와 남욱이 만나서 기뜸을 주죠. 우리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할 거다 그러면서 같이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자체가 시작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결탁한 지 한 달 뒤인 2013년 8월 유동규 본부장은 남욱 변호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업 타당성 평가를 해라.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냐면요. 사업 타당성 평가는 이런 겁니다. 공사 사업권을 가진 쪽에서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왜냐? 이 사업이 시작을 했는데 개발업체만 돈을 왕창 벌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개발업자가 너무 돈을 안 벌면 아무도 참여를 안 할 테니까 그러면 이건 비용이 얼마나 들고 그래서 이득은 얼마나 나는 건지를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개발공사 측 입장에서요. 그런데 이걸 업자에게 맡긴 거죠. 자, 남욱 변호사는요. 한국신용평가에게 이 사업 타당성 평가를 맡깁니다. 그러면 당연히 본인들에게 유리한 자료를 맡기겠죠. 그러면서 이 평가를 해달라고요. 그로부터 한 달 뒤 실제로 유동규 본부장은 공사 직원 측에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 한국신용평가에 이 사업 타당성 평가 용역을 맡겨라. 그래서 실제로 맡깁니다. 그때 이미 신용평가는 남욱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서 이 평가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결과를 공사 측에 줍니다. 그 결과를 유동규 본부장은 바로 남욱 변호사 측에게 건네줍니다. 자, 무슨 말이냐? 위례 신도시 개발의 판을 공사가 아니라 업자가 짰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공모가 이루어집니다. 공모 무슨 뜻인가요? 일반에게 널리 알려서 모집을 한다.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공고가 나갑니다. 2013년 11월 1일에요. 공고가 이때 나가요. 그로부터 한 달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이 유동규 유한기의 지시에 따라 만나는 겁니다. 백현동의 한 카페에서 위례팀을 만나서 함께 뭘 하느냐? 심사 기준을 만듭니다. 어떻게요? 바로 위례팀 원하는 대로요. 어떻게 하느냐? 먼저 건설사는 참여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공모예요. 왜냐? 대형 건설사가 참여를 해버리면 밀려버리니까요. 두 번째, 참여하는 돈 내는 사람들의 이 신용등급 기준을 낮춥니다. 이 위례팀에 참여하는,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증권사의 이 신용등급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아예 그냥 기준을 낮춰버리는 거예요. 이런 편파적인 시험 기준에 맞춰서 공모가 나가고요. 그래서 위례팀이 신청을 하죠. 누가 공모에 당선이 됐을까요? 당연히 위례팀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당선이 됩니다. 어떻게요? 성남도시개발 측의 실무진과 유한기 본부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여러 항목에서 만점을 위례팀에게 주거든요. 자, 그럼 이들은 이렇게 결탁을 해서 무엇을 얻었을까요? 위례팀은요, 당연히 돈을 벌었습니다. 얼마요? 자, 검찰은요, 이 위례신도시를 개발해서 418억 원의 이익을 봤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호방건설이, 자, 이 중에서 169억 원 배당을 받았고요. 위례팀이 42억 원의 배당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둘을 불법으로 얻은 부당 수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패방지법으로 지금 혐의로 기소가 됐잖아요. 이게 유죄가 나오면 이 금액들은 부당이익은 몰수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사업권을 준 유동규 본부장은 무엇을 얻었을까? 일단요, 이 일이 있기 전에 2013년 초에 자, 이미 대장동 관련해서 이 남욱일당으로부터 3억 5,2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지금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례 사업 이 부분이 시작이 되면서 유동규 본부장은 여러 사람과 이 유흥을 하는데 그 비용도 남욱일당이 줬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자, 이거 외에 추가 뇌물이 있진 않았을까? 이거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이 418억 원을 비롯한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위례 사업 개발 의혹에 그 공소장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이름이 18번이나 등장을 하는 걸까요? 자, 18번 언급된 내용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아직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계속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 이른바 이제 윗선인 거죠. 검찰은요, 이 위례신도시 개발이 부정한 방법으로 진행된 것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얻었냐? 이재명 대표는 공약을 지킬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당시에 재선 선거 한 해 전입니다. 자칫하면 위례신도시 개발하겠다는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될 뻔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공약을 지킬 수 있게 된 거다. 자,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난 1편 때 기억이 나십니까? 당시에 남욱 변호사가 처음으로 이게 돈이 될까 안 될까? 이 사업이 돈이 될까 안 될까? 살펴본 뒤에 유동규 본부장을 만나서 자, 돈이 됩니다 라고 결과를 갖다 주자. 유동규 본부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내가 올라가서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를 하겠다. 실제로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를 검찰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또 한 대목이요. 당시에 그러면서 남욱 변호사가 2014년 6월까지 돈을 마련해서 드리겠다라고 진술한 대목도 확보했다고 했었죠. 실제로 2014년 6월 성남시장 재선 선거 자금으로 위례 신도시 개발 대가로 뭔가 그 자금으로 활용된 게 있느냐 여부도 검찰이 지금 수사 중에 있는 대목입니다.
자, 정리할까요?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 지금 계속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셔야 할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이게요, 대장동하고도 사실 엮여 있잖아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재직하던 2010년에서 2016년 사이 대장동도 마찬가지고 이 위례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유동규 본부장과 측과 이 남욱업자 측이 서로 결탁을 해서 남욱은 사업권을 따내서 부당한 이익을 얻었고, 그러면 지금부터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이 그거죠. 부당한 이익을 본 부분은 지금 상당히 수사가 진행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가로 유동규 본부장의 뇌물이 지금 밝혀진 것보다 더 있는지, 그러면 이들의 결탁 이 과정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알고 있었는지, 알고도 묵인한 건지, 오히려 지시를 한 건지, 그러면 그 대가로 혹시 뭔가를 받은 건 없는지, 이 관계에 대해서 특히나 돈의 흐름을 지금 검찰은 쫓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수사가 지금 이제 기소가 되는 유동규 본부장 선에서 끝이 날지, 혹시나 그 다른 윗선으로 갈지, 이 부분은 지켜봐야겠죠.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공부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동행과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